내가 며칠 전에 TV를 보다가 아주 좋은 뭐라 그래? 하여간 좋은 말을 들었는데, 우리 대학 다닐 때 유명한 강사로 아주 이름을 날리던 철학가 교수 누구지? 김영석 교수. 그 양반이 지금 현재 나이가 96세인데 아주 그냥 정정한 자세로 목청도 그렇고 나와서 이제 1시간 강연을 하는데 너무 건강한 거야. 근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아주 여기서 얘기를 할 만한 게 많이 있는데 한마디만 딱 하면은 96세지만 한 10년 전에 친구들 4명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야, 우리가 인생이 이만큼 살았는데, 우리가 한 80 몇 세 이렇게 됐을 때 얘기지. 인생을 이만큼 살았는데, 우리가 어느 시절이 가장 행복하고 좋았느냐. 라고 이제 그 화제가 나와서 그거를 서로들 이제 언제다 얘기를 하는데, 네 사람이 똑같은 답을 내놨다는 거야. 그럼 몇 세부터 몇 세일까? 지금.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분들은 60세에 은퇴를 하는 나이고 우리는 요즘 65세에 은퇴하는 거지만은 60세에 은퇴해서 아무런 부담 없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제2의 인생도 꿈을 꿔보고 아주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그분들 공통된 의견이 60세에서 75세까지가 좋았다. 근데 네 사람이 다 동의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7년밖에 안 남았잖아.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우리 65세에 보통들 은퇴한다고 치면은 65세에서 80세가 가장 행복한 때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가 내가 우리 정훈이 그 강연에 대해서 쓰면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이 나이에 인터넷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우리 이 노년이라 그럴까 노후 생활이 아주 풍요로워졌다고.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도 폴더폰을 쓰고 스마트폰도 안 쓰고 인터넷도 못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고 이근철이처럼 문자 보내면 문자 읽을 줄도 모르고 보낼 줄도 모르고 이런 아날로그 같은 인간도 있지만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아니면은 인터넷을 하고 인터넷은 워낙 요즘에는 정말 자료도 풍부하고 범위도 넓고 뭐 말을 못할 정도로 이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 노년이 정말로 인터넷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우리 김정은 선생께서는 하여간 뭐 몇 개라 그러는지 기억 안 나지만 뭐 엄청난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오늘 강연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인터넷은 우리 노년을 행복하게 만든다. 뭐 이런 뜻이 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박수로 환영해서 강연을 한번 들어보죠. 아니 내가 이거를 이렇게 제목으로 잡은 이유가 뭐 세상을 이때까지 살면서 뭐 재미나게 살았다 뭐 재미없게 살았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딴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근데 전공을 가지고서 또 뭐 말씀을 지금 한다고 해봐야 누가 듣고서 뭐 좋아할 사람도 없을 테고 그래갖고서 지금 뭐 시간이 많이 남은 때가 한 7, 8년 전부터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나 같은 경우에. 그래갖고 그때부터 뭘 할까 그러다가 사진을 좀 찍으러 다니다가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것도 자꾸 어딜 가고 그러니까 귀찮아갖고 그것도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으로 또 열심히 또 들여다보다가 그러면서 거기에 뭐 희한한 얘기들도 많이 있고 굉장히 또 거기에서 떠드는 사람들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갖고서 이게 내가 이때까지 생각한 거고 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의견이 또 맞는 게 많구나. 그래갖고서 그걸 심심해서 캡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2, 3천 장을 봤는데 그냥 이게 주제가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보시고서 한번 이렇게 보고서 아 이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혹은 뭐 이거 저 희한하구나 이런 식의 감각만 가지시고 아까 그 누구 얘기했지만 절대 저한테 질문하지 마십시오. 이거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총 정치, 중국 시위, 신세대, 자식교육, 동식물, 상식, 스포츠 해갖고 592장인데 한 장당 한 5초씩 하면은 한 60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일 더 보고 싶으신 분은 얘기를 해주시면 그 다음으로 저 안 넘어가고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보셨을 거야. 이거 여기 다 인터넷 하시니까 보셨는데 이렇게 종합적으로는 안 해놓으셨을 거라 같아갖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양해 말씀드릴 게 내가 이거 하면서 수위 조절을 하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조금 수위가 좀 높은 것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서 어느 항목에서 동식물 항목에서 아니 뭐 거의 대부분에 끼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다 지금 지금 70 다 돼 가서 다 그런 사이에 그 맨 처음에 이게 한국 정치사에 옛날부터 내려왔던 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그 영친왕이 1922년에 귀국 잠깐 했던 시절의 사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갖고 이게 그 영친왕비가 이방자 여사가 박 대통령이 있을 때 초청을 해갖고 들어와 갖고서 악수하는 사진입니다. 이게 그 이방자 여사가 돌아가셨을 때 그 창덕궁 그 정문에서 이제 그 발인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본하고 합병을 할 때 우리가 항상 뭐 을사오적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뭐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양반이 이제 이승만 박사. 그래서 상해 임정 초대 대통령을 하다가 이 양반이 젊었을 때 또 종신형도 받았더라고요. 그래갖고 대통령이 됐어요. 이제 이게 이제 북한의 김일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25 때 한국의 그 전쟁에서 4대 영웅이라고 미국에서 꼽은 사람들입니다. 메가더, 리치웨이, 백선엽, 이 김동석 대령이라는 사람은 아마 진미령이 아버지라고 내가 듣고 있는. 두 번째는 모르는다. 예? 리치웨이가 아니야. 아 이거 틀림없이 꼽은 게 거의 맞을 거고 뭐 이게 이기붕 씨하고 조병옥 씨.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철 뭐 저 두 양반은 뭐 누군지 뭐 박종규 뭐 그런 사람일 겁니다. 제 오른쪽이 박종규? 차지철이고 박정희가 그 다음에 이제 이정재 그 동대문 그에서 이 사람을 잡아갖고 내가 어렸을 때 이걸 봤어요. 봤어요. 이거 달고 가는 거. 그 재판에 받는 겁니다. 그다음 김두한. 이 박정희 대통령이 김두한을 좀 봐줘갖고 수유리에 거기에 이권을 줬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이 양반 다 말아먹고서 그냥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요새하고 조금 다른 건데
박 대통령하고 윤보선 씨하고 붙었을 때 서울 쪽은 이거 뭐 한국을 이렇게 남한을 또 반으로 나누면 북쪽은 윤보선, 아래쪽은 박정희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동서로 나눠버렸는데 옛날에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주영 씨 하고 이제 경제 참모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강경식하고 김재익 씨. 이 사람은 그 아웅산에서 돌아가신 양반이고, 이 양반은 뭐 지금도 상당히 그리워하고 뭐 꼽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유교사. 여기 총 들고 나온 사람이 박종규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은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입니다. 이게 어떻게 사진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잘 찍었는지 모르지만 도끼 휘두르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인데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한테 물려주고서 뭐 도청당하고 뭐 그랬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너한테 귀씨하다게 맞는다 뭐 이렇게. 이거는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으로 최초로 결혼 맞은 사진입니다. 그 결혼 속에다가 결혼 알맹이를 빼고 빨간 물감을 집어넣어서 던진. 그리고 이거 뭐 잘 아시다시피 김정일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북 간 거. 조공 바치러 왔다고 신문을 한 거 아니야? 이건 뭐냐면 전두환 대통령한테 김대중 씨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자기를 좀 풀어줘 갖고 뭐 바깥에 나가 있겠다 하고 하는 그 편지를 쓴 전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김대중 몇 주기에 김정은 화환을 갖다가 조화를 보내가지고서 이 박근혜 쪽은 빨간 게 밑에 안 깔렸고 김정은 쪽은 깔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두환이나 노태우보다 더 먼저 자리에다가 딱 저 리본은 여기서 만들어서 보낸 걸 거 아니야? 거기서 해갖고 왔을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서 보낸 거겠지? 그러니까. 이게 하고 우리 어떻게 온 거예요? 저거는 나만의 없는 글씨체라고. 개성이 받으러 이거는 김대중 동상에 아마 그쪽 동네 애들 가서 참배하고 또 이러는 거예요. 이북에 있는 김대중 동상이? 아니 한국에 있는 입에 어디? 이게 뭐 광주 어딜 거예요? 네. 질문하지 말라 그랬잖아. 야, 그래도 지금 소스 그 정도라면 어떻게 이게 다르지? 이거 무슨 사진이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국군에나 사열식 하다가 그 차가 빠져갖고 미는 장면입니다. 이건 뭐 잘 아시죠? 노무현 대통령 형 노건평 씨입니다. 그게 그냥 대우건설 사장이? 아니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유 서로 아는 사람이 있으면 대답하세요. 그래갖고 이게 뭐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 지금 이 데이터를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5.7%였었어요. 저 기록 깨기 어렵겠다. 저거는 아마 잘 깨지기 어려울 겁니다. 내가 대통령 돼도 저 기록은 못 깰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나온 책이 노무현 정권에서 1년 동안 살아남는 방법 69가지.
이거 이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어디 보고 있는 거야? 보기 좋죠. 이제 우크라이나의 티모센코 총리라고 여자인데 아주 미인이었었어 그때 왔을 때. 그랬더니 이게 하필 또 저런 걸 찍었는지. 이거 아주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게 뒤에가 전역이고 박근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올 때 저렇게 해갖고서 박근혜한테 해줘갖고서 했는데 그 전역이는 갈라섰죠. 그리고 이거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손이 아픈 모양의 악수를 많이 해갖고 손만 만지면 죽으려고 그러는 거 저게. 근데 이게 주책 없이 손을 만졌는데 만지고서 웃는 놈 얼굴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그 말이 안 통하네 뜹니다. 말이 안 통하네 뜨라고 해갖고 말이 안 통한다. 말이 안 통하네 뜨라고. 저게 원어가 뭐 그렇게 쓴 거야. 여기 이제 이거 보면요,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뭐 머리 좋고 그런 사람들 그림도 잘 그려요. 박근혜, 발근혜, 최고 전엄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말을 쓴다. 이게 이제 손 때문에 저 아줌마가 악수를 하려고 덤비니까 손을 빼는 점. 이거 아시죠? 어? 그 선거 하는데 가갖고 그 선거 참관인들한테 악수하려고 그랬더니 한 친구가 저렇게 버티고 앉아갖고서 이제 그 세월호 때 이제 뭐 안심시킨 다음에 뭐 다시 아무것도 안 해줬다. 그래갖고서 김정훈이도 좌파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제가 자칭 좌빨이야. 내가 저 임정재보다는 좌파야.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 굶어 죽어가는데 눈 하나 깜짝 않고 경제 얘기 떠들고 한 번만 만나달래는데 CCTV로 감시하며 자갈치 시장 갔다 오고 물난리 났는데 선수촌에서 남자 몸 구경하며 치 벌린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박사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 제목을 붙였던 게 꼴값하는 순서라고 붙였는데 김대중 명예박사 13개, 김영삼 8개, 노태우 2개, 전두환 1개, 이승만은 자기 자력으로 진짜 박사고 정치학 박사. 박정희는 박사가 없습니다. 이건 손학규가 재기하려고 탄광에 가서 일을 했어요. 탄광에 가서 일하고서 얼굴만 검은 걸 묻혔는지 하여튼 저렇게 돼갖고서 위장술의 천재구만. 이거 뭐 사진 기자도 데려 들어가서 찍은 거 같지 이게. 번호지. 그 손학규 쭉 하는 행동 거죠. 이제 여기 그 설명 붙인 거 보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차 한 잔도 대접 못 받고 표정 관리한다고. 손학규 씨가 당구를 좀 쳤던 것 같아. 이 폼을 보니까 당구 좀 얼마쯤 쳤던 것 같아. 글쎄 뒤로 가는 자세는 아주 괜찮아.
이게 이 사건은 아시죠? 이게 근데 이 총리가 누구 이게 이 양반이 누구더라? 정원식. 어? 정원식. 이 밀가루 뿌리고서 이게 뭐 몇 시간을 끌고 다녔다고 그래요. 이제 이해창 씨 이제 김현철하고 싸우다가 관둔다고 그랬던 양반. 이건 아시죠? 731 부대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무슨 독립군 부대 아닙니까? 그랬더니 문창극 씨. 이 양반은 괜히 KBS에서 개판 쳐갖고서 의도적으로 자리 물러난 사람. 이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겠다. 근데 그 안철수가 100명으로 줄이겠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65세 노인수당 50만 원 지급하겠다. 이게 전번에 20만 원 준다고 그러고 안 주고 있는 거죠. 주고 있지. 아니 다 준다고 그러다가 안 줘갖고 그 중소기업에 입사하면 100만 원 쿠폰 지원하겠다. 이게 이제 허경영이 한 공약을 딴 사람이 다 따라한다 이거예요. 여기 이제 이게 자세한 그 사람의 내용인데 뭐 출산할 때는 3천만 원. 뭐 하여튼 불법 지하자금 900조를 해갖고 뭐 서민 해결. 뭐 아주 완전히 이 사람 대통령 되면은 이게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사진 찍은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자기가 뭐 옛날에 박근혜 약혼자라고 또 그러고 떠들고 다녔죠. 멀쩡하게 잘했네. 근데 이걸 사진을 어떻게 찍었느냐? 원래 이거예요. 전두환, 노태우, 박근영인데 이 두 사람이 화장실을 간 모양이에요. 그때 빨리 앉아가지고서 찍은 거예요. 아, 조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국가에 도둑놈이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 한참 뜨는 양반들입니다. 이제 그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치사에 이 여자가 누구죠? 이정희만큼 유명한 정치가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정희의 그 사진 같은 걸 많이 봐서 이정희의 조각상을 만든 친구도 있고. 이게 뭐야? 저 이렇게 초사가 그린 사람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당분간 또 매스컴을 언제 탈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건 그 합성 사진입니다. 이게 여기 북한에서 김정일 죽었을 때 여기 통곡하는 여자에다 이제 이정희 머리만 얹어놓은 거. 이건 좀 그랬습니다. 예? 이제 통진당 해산 이거 받고서 여기에서 위로하는데 여기 밑에 써여 있는 글이 뭐라고 써 있냐 하면은 넌 괜찮아 몸이라도 팔 수 있잖아 젊어서 이렇게. 이게
이게 이제 통진당 친구들 이제 머리 깎는 건데, 여기 보시면 맨날 삭발이 아주 모가지를 잘라라. 맞는 말이네. 김재현입니다. 건미가 그 참 이쁘게 생겼어요. 노는 것도 안 노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정임만큼 유명한 임수경이 임수경. 탈북자 새끼들이 어디서 개겨 그러고서 이제 임수경이가 이제 이북 가서 김일성 만난. 저런 게 국회의원까지 해먹고 굉장히 젊었을 때 가는 것 같아요. 대학교 때는 대학생 때. 그 우리 민족에게 범행을 저질러 온 미국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임수경이가 가서 성접대를 받았다. 애라도 하나 낳아서지. 이게 이제 박영선입니다. 그 자기 애는 왜 미국 가 있냐? 그때 아기 아빠를 따라 미국 국적을 갖게 돼서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군 부대에 위문차 가갖고서 거기 있는 친구한테 왜 카츄샤 안 가고 여기 왔어요? 물어봤더니 카츄샤 떨어졌어요. 이게 박영선의 페라가모 구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박원순 구두를 보고서 페라가모 찢어진 거, 이게 뭐 페라가모 마크라고 그래요. 아점 잘라주기가 하여튼 다 지키니까. 박원순입니다. 근데 이 박원순 이 사람은 참 그 대단한 사람인 게 책을 문서하고 책을 저렇게 많이 쌓아놓고서 저게 어떻게 저게 어지러워서 저 속에서 살 수 있는지 저게 신통해. 응?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뭐 좌빨의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다 수염을 기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 아시죠 이거는 박원순 부인 누구야? 박원순 부인 성형수술했다는 그래. 이 사진도 이제 보면 재미난 게 찍어봐요. 손 장갑은 까맣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얼굴은 저기 이것저것 묻었어. 이건 누구냐면은 박지원이 저 부산 저축은행 사건 여기 걸려갖고 지금 아직 판결이 안 났을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다리 붙들고 저번에 그 들어갈 때 휠체어 타고 재벌 흉내 내는 겁니다. 이게 재벌들 다 이렇게 다니니까. 그 여기 이재호 씨는 항상 저렇게 인사를 해. 저 사람은 저게 무슨 뭐 주특기가 저건지. 아, 장관 청문회인거이다. 근데 이 박지원 씨가 이게 저 희한한 사람이 전 대통령한테 저 찾아가서 그 해보려고 그랬다가 안 됐어요. 처음에 거기 붙었다가 안 돼서. 그래갖고 그 전 대통령에 대한 그 굉장히 찬사를 미국에 있을 때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 지금 사진 보면 저 뒤에서 어떻게 또 잽싸게 저기까지 가서 찍었는지.
이건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5대 종북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명숙하고 이 남편도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라고 그래요. 그래갖고서 성공에 대해 그 태극기를 밟고 있다 그래갖고서 좀 저런 막 한글로 쓰고서 맨 위만 한자로 고라고 쓰면 무슨 태도야? 고독 이를 한자로 쓰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지. 그 다음에 이제 4위가 그 김재현이하고 최호연이하고 이게 다 둘 다 변호사 출신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3위가 이정희하고 저기 저 심재한이. 그리고 이 심재한이란 친구는 뭐 김현희가 가짜라고 우겼던 친구입니다. 한상열, 이강실. 그 다음에 이제 1위가 요새 한참 뜨는 황선입니다. 용기진하고 황선이. 그러니까 그 평양에 가서 애를 낳는데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다. 그냥 할 수 없이 그날 출산일이 벼랑간 땡겨져서 나왔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갖고서. 근데 이거보다 또 더 웃기는 게 여기 또 시내에 이런 그 프랑카드가 붙었어요. 뭐 이거 많이 아실 테죠. 공중부양이에요. 이게 이제 권은희입니다. 권은희. 한참 요새 떴다가 그래서 유시민이는 별로 이렇게 나가서 떠드는 게 별로 없는데 이것도 유명한 사진이에요. 정청래가 그 단식하고서 그 세월호 때 아침에 거기 그 자기 보좌관이 뭘 갖고 왔는지 그 차 속에서 한 30분 있다가 나와갖고 그 담배 피고서 담배 끄는. 이 공지영이란 여자는 아시죠? 이게 남편은 3명을 얻었다고 그러네요. 그래갖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참 그 대단한 여자인 것 같아. 한꺼번에 3명은 아니겠지. 응? 한꺼번에 3명은 아니겠지. 아니 그러니까 따로따로 얻었겠지 뭐. 요거는 좀 지나간 얘기입니다. 정호준이라고 정대철 씨 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요게 그 카메라 기자한테 들킨 건데 다른 여자하고 카톡을 하면서 깨워서 미안해, 여보 사랑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이 본래 부인이고 저 민주당인데 그래서 그걸 왜 그러냐 그랬더니 후배 위하는 마음에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후배 위하는 사진입니다. 기분 좋은 사람만 볼 수 있어요. 그래. 요새 그래도 좀 떴던 친구 문희상이. 근데 이 사진보다 문희상의 사진은 이게 참 이게 아주 압권인가 희한하게 생겼어. 진짜 참 저기 저 뭐 산동 반점 출신인 것 같아. 이건 누구냐 하면 이재명이라고 성남시장입니다. 분당에서 오신 분들 알겠지만 자기 형수한테 뭐 정말 18년 뭐 이런 욕을 한 놈이에요. 김부선이가 그래서 시비를 걸었죠. 이렇게 좀. 이게 이제 세월호 사건때 이제 자꾸 그 단식하는 텐트 속에 있었던 건데 그 저 여자가 아주 그때 세월호 때 한 최고로 뜬 홍가혜인가 그런 여자입니다. 뭐 자기가 잠수사인데 물속에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무슨 뭐 그 스노클링 정도 할 줄 아는.
또라이들이 많냐 정말. 이건 뭐 낸시 랭이라고 고양이 항상 데리고 다니는 여자입니다. 그래갖고 이게 이제 정몽준. 응? 정몽준은 대통령 나온다고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다가 작년에 현대중공업 3조 까먹었어요. 3조. 저 지금 뭐 미리 내려가자. 지금이라도 내려가서 정신 차리고 정리 안 하면 저거 그냥 날아갈 거야. 그리고 이제 유명한 친구죠. 강용석이. 근데 강용석이가 또 그 박원순이하고 붙었던 거예요. 한판 붙었는데 박원순이한테 판정패 당했어. 강용석이도 아주 뭐 대단한 인재인데 이제 강용석의 유명한 사건, 이제 아나운서 되려면 다 줄 생각하고 이쁜 애 하나가 못생긴 애하고 같이 나와야 시선을 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삼선 의원의 장관 정도 했으면 딱 맞을 거다. 이게 좀, 이게 무슨 저기 저 종편 무슨 그거, 뭐 그런 거 같은데, 저 친구가 뭐 여동생이 방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뒀을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88만원 세대에다 뭐다 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든데 방 정리 같은 걸 할 여유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즉 정부가 정책을 잘못 만들고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 청소 안 한 것도 정부 잘못인 거죠. 이건 그 외교 때 미국에 있는 뭐 교수인데 아주 훌륭한 말 같아갖고, 그러니까 그 중국이 한국이 만약 다른 나라하고 동맹국도 없다면 한국을 나라 취급하겠느냐 하는, 맞는 얘기. 이게 이제 고승덕입니다. 그 이정현이하고 고승덕. 그 지금 박원순한테 패한 게 강용석, 그다음에 오세훈, 나경원, 그다음에 정몽준, 이렇게 넷이 박원순이가 4명을 작사를 낸 거예요. 이제 요거 조금 옛날 얘기인데 지금은 저 인기가 같지만 안철수가 처음 나왔을 때 서울시장 적합도에서 다른 친구하고 상대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가 상대가 안 되죠. 하도 간을 많이 봐갖고 간객이라고 그래갖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름이 이제 맨날 철수해서 또 철수가 됐고, 이게 저쪽에 맨 오른쪽에 있는 양반이 윤여준 씨 같은데 전혀 손님 받으면 얼마나 될라나 그러고서 이게 또 유명한 양반이죠. 이 사람은 이게 또 누구지? 윤진수겠죠. 감기가 걸려갖고서 피해를 줄까봐 코를 막았다. 근데 다른 누구 또 얘기 들으면 이 사람의 얼굴 상이 항상 저렇게 웃는 얼굴인 그 병 같은 거라고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이제 한국 정치사에 이제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 이근한. 어? 옛날에 이순재도 대통령 국회의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민주정의당으로 나왔으니까 아주 옛날 얘기. 요거는 그렇게 많이 유명하진 않지만 이게 민주당의 차영이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참 희한한 게 자기 남편하고 해서 애까지 있는데 저기 그 순복음 교회 목사 아들하고서 애를 낳았어. 애를 낳았는데 그걸 친자 확인해서 조용기 목사가
자기 손자라고 확인을 해줬대요. 그래갖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복잡하게 됐는데 저 차영이란 여자하고 같이 사는 남편은 이 부처님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응?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유명한 사진이죠, 이건. 나는 가족한테 떳떳하게 살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근데 그 아들의 사진을 딱 찍어갖고 아버지 포함하고 딱 비교를 해봐. 이것도 유명한 사진입니다. 미국에서 인턴을 성추행했다고 그래서 벼랑간 도망온 윤창중 딱 이렇게 어쩌면 저렇게 기막히게 문틈으로 찍었는지 합성인지. 이건 참 이름도 희한한 사람이 막힌 곳을 또 뻥 뚫겠다고. 이게 이제 창원시의회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누가 합성해 놓은 건데 담배 금연을 시키려면 이 담배 세금은 국회의원 월급으로 쓰입니다. 그렇게 하면 담배 끊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국에 4대 미인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서시, 그때 서시가 치머예요. 치머가 뭔 뜻인지 아시는 분? 서시를 보고서 연못에 있던 물고기가 헤엄치는 걸 잊어먹어서 깔아앉았다는 거예요. 치머 서시. 그 정도로 이뻤다는. 나간 왕소군. 나가는 또 무슨 뜻이냐면 왕소군이가 다른 데로 이렇게 시집을 가게 됐는데 그때 기러기를 쳐다봤더니 기러기가 기가 막혀서 나는 법을 잊어먹고 떨어졌다. 그래 폐월 초선 이건 삼국지에 나오는 이 초선이가 가면은 달이 숨는다 그래갖고 폐월 초선입니다. 근데 수화 양귀비 그래서 이게 4대 미인입니다. 수화는 뭐냐면 꽃이 자기 얼굴을 가린다 이거 양귀비를 보면은 창피해서.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중국의 8대 명주입니다. 뭐 잘 아실 테죠. 마오타이. 그 다음에 분주라고 뭐 많이 드셔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분주 아주 유명한 술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오량액. 그 다음에 주겹 청주. 양하대곡. 노주 특곡. 고정공주, 동주, 이 중국의 이 술 회사가 아마 1000개도 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8대 명주 뽑을 때는 백이 너무 많이 들어갖고서 우리로 치면은 안기부 같은 데에다 심사위원을 많아놓고서 한답니다. 그래갖고 그 술값을 보면은 최고 비싼 게 88만 위엔, 그러니까 1g당 가격이 1700위안인 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참고로 그 중국 술이라고 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되게 비쌉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영토 변화, 역사. 하은주, 춘추, 전국, 한나라, 위진, 남북조, 수당, 5대 식국, 송원명, 청, 요금 이렇게. 이게 춘추 전국 시대 중국의 땅입니다. 그렇게 뭐 넓질 않았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춘추 5패하고 전국 7웅이 있었던 동네가 여기. 그 다음에 진나라가 통일한 땅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쪽 신장이나 무슨 그쪽 동네는 원래 그 옛날에 중국 땅이 아니었었어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 때 그쪽 서쪽으로 좀 들어가고 북쪽은 여전히 흉노나 뭐 이런 데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마 위진 남북조 시대입니다.
이게 삼국시대 위촉한. 그래갖고 북쪽하고 옆쪽 땅은 그때 중국 사람들의 영향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조 시대, 이제 선비족, 뭐, 그래갖고 그때 한국의 국경선을 보면은 한반도 아래까지 지네들이 뭐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전진, 동진 해갖고서 지금 한국 땅을 보면은 지금 38성 정도까지가 다 한국 땅이 아니었다. 부여 무슨 거란 그러고 이제 그 고구려 아마 이게 고구려 시대인 것 같은데 저거 이제 조금 올라갔고 남북조 시대입니다. 그 이제 수나라 때 그 돌궐 쪽이나 뭐 이런 서쪽 북쪽은 저 중국 사람들 땅이 그때는 아니야. 당나라 때가 이제 넓어졌고 그 당나라 때 중국에서 우기는 땅은 지금 저 백제 옛날 백제 땅까지 다 자기 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요것이 이제 5대 10곡. 북송. 그 송나라 때도 아마 그 강감찬 장군이 아마 요 나라하고 싸운 게 아마 이때인 것 같은데 그 청천강 이북은 한국 땅이 아닙니다. 그래갖고 이때부터 이제 그 무협 소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 남송해서 금나라 이게 김용의 그 무협 소설에 아마 이거 저 시대 같아요. 원나라. 실질적으로 원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영토는 이만큼입니다. 명나라 때 그 지금의 한국 지도 같은 그 지도가 된 거예요. 청나라.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그 군벌들이 있을 때 군벌의 그 세력도입니다. 그래서 국민당은 맨 밑창에 조금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장님 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중국을 그 8대 연합국이 쳐들어가서 분할한 뭐 미국, 영국, 불란서, 독일 뭐 다 들어가서 다 짜게 먹었었습니다. 일본. 그 시절 지도는 아주 완전히 대한민국은 저기 일본 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에서 그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데가 뭐 여러 군데입니다. 얘기했듯이 생각구 열도도 있고 뭐 몽골 국토 다 내놔라 러시아도 짓거다 뭐 이렇게 했고 중국 사람이 지금 굉장히 그 바쁜 상태죠. 이것저것 싸우느라고. 요거는 중국 무협 소설의 각대 문파의 위치도입니다.